안녕하세요. JLPT N2 전문 강사 박서연입니다. 오늘은요, 2025 JLPT N2 합격 전략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요. 조금 같이 짚어보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 1교시는요. 되게 굵직한 것들이 뭉쳐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105분 사이에 풀어보는 거. 그래서 언어 지식, 문자, 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까지 한 번에 푸신 다음에 2교시 청해 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 9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각각 꽈락이 있어요. 각각 19점 이상씩 맞으셔야 그래도 이 토탈 90점 넘더라도 하나 이렇게 19점 이상 넘지 못하면 합격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문자 어휘 각각 어떻게 유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중요한가요? 싶지만요. 은근 중요해요. 그리고 N2부터는 크게 덩어리로 한 번에 독해와 언어지기 뭉쳐버리기 때문에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어때요? N3랑 또 다르죠. 여기 문제 3 보니까요. 단어 형성에서 N2에만 있는 특별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자 위에서요. 한자 읽기 해서 한자 밑줄 젖어 있는 것을 히라가나로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한자만 있으면 바로 히라가나 문제 전체 읽지 않고도 고르실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요거 뭐예요? 지급이긴 한데요. 급하다, 시급하다 할 때 그 표현이겠죠. 요거는 소리로 읽어서 시키우라고 읽어주는 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샘플을 시키우 오네가이시마스 샘플을 지금 당장 급하게 부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문장 N2 레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형 보실까요? 문제 2 해서요. 표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요. 밑줄 쳐져 있는 히라가나를 한자로 고르는 거 라서요. 동음 이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것만 보고는 풀 수가 없어요. 볼까요? 신초라고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신초라고 했을 때 다 각각 신초라고 읽어줄 수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특히나요. 1번에 있는 거는 신장, 키를 얘기하죠. 이 한자 표현 역시 신초라고 읽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전체 읽어보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된다. 표기부터는. 카노조와 가레노 시즈몬니 그녀는 그의 질문에 신촌이 부사로 쓰였네요. 신중하게 고타했다. 대답했다 라고 하면요. 신초라고 한자 조합했을 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줄 친 것만 보고 신장 하고 1번 고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다음은 문제 3에서 단어 형성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N2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요 같은 경우에는요. 전후 관련 어휘에서요. 앞에 뒤에 서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때요? 괄호 뒤에 보니까요. 한키라고 되어 있어요. 반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이는 표현이 상반기, 하반기라는 표현이에요. 라고 했을 때 상하, 3번이 정답이겠다. 근데 읽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요거 한자 히라가나로 읽어라 라고는 잘 안 나오지만 굳이 읽자면요. 카미 한키라고 읽어줘요. 상반기를요. 그럼 쌤 하반기는 뭐라고 읽어요? 좋은 질문이죠. 아래 하자 썼을 경우에는요. 시모한기라고 해서 비즈니스 관련 쪽으로 가면 또 많이 보실 수 있는 어휘 중 하나다. 그렇지만 이거 읽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엮였을 때 한 단어로 쓰일 수 있는 거 알아둬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전체 읽어보면요. 가미한끼노 우리야게 그러면요 우리 매상 매출 얘기하는 거죠. 상반기에 매출 매상 목표 목표를 다테마쇼까 세울까요? 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보자면요. 목표 다테르 그래서 덩어리 표현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죠. 다음은 우리 문제 4 문맥 구성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기도 괄호 있는데요. 이 친구는요. 흐름을 맞추는 문제예요. 어떤 어휘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겠냐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전체 읽어주셔야겠죠. 빈칸 채우기니까. 건더너 테스트와 이번 시험은 뭐뭐뭐 낫다
있다, 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시험과 관련돼서 엮일 수 있는 표현은요. 1번 되겠습니다. 산잔났다 해서 산잔하면요. 비참한 모양,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험은 완전 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다른 표현들 중에서는요. 쇼쇼 3번은 조금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카라또 하면요. 날이 이렇게 맑게 갠 모양새고 우리가 후라후라 하면은 비틀비틀 흔들흔들이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자, 문제 5, 유의 표현인데요. 요거는 유의어 찾기 해서 사실 밑줄 친 것만 보고도 빠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전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카레까라 그로부터 김우산의 하나시오 키이테 김상의 김씨의 이야기를 듣고 쇼크を 우케다. 자, 쇼크を 우케루 하면요. 쇼크를 받다란 뜻이에요. 아, 이 쇼크라는 것을 한자어로 고르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쇼게기라고 읽어요. 쇼게기. 그래서 똑같이 쇼게기요 우케루 하고 동사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오,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문제 6 가게 되면 용법 문제 나오죠. 근데 요거는 어휘의 올바른 쓰임을 찾는 문제예요. 이거는 낮은 레벨이어도요.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N2뿐만 아니라 N1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모르는 어휘다. 그러면 포기하시는 게 빠를 수도 있다. 너무 다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고조 해서 향상이라는 한자어휘죠. 이렇게 차라리 한자로 나오면 좀 편해요. 근데 완전 히라가나로 나왔다? 근데 처음 보는 거다? 그럼 그냥 패스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다른 문제를 맞추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가깝게 쓰인 건요. 3번 되겠습니다. 홍어 여무것도데 책을 읽는 것으로 고학력의 어학력을 고조사세를 것도가 되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도 향상시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어휘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묶여서 쓰이는구나 라는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어휘라면 바로 맞출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까다롭다라는 거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자 어휘 보시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나는 이게 강해, 약해라는 거 잘 파악해 두시면 좀 좋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빠르게 문장 전체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절약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짚어드려요. 다음은 문법 보도록 할게요. 문법은 무난하죠. N3도 이런 유형들이었습니다. 그럼 어휘가 조금 어려워지겠네요. 맞아요. 좀 흐름도 이 문장 여기 문제에서 구어 보시면 그래 문법에서 그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거. 먼저 문제 7 해서 문법 형식 판단 보도록 할게요. 빈칸 채우기, 적절한 어휘 찾는 거겠죠. 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읽어주셔야 돼요. 카레노 사크힌과 그의 작품은国内 요리 국내보다 그래서 뒤에 가이가이데노 해외에서의 효과가 다카이 평가가 높다. 그럼 어때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아? 그러면 오히려 이런 말이 들어가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서는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예상 어휘가 있어요 라는 거, 예상 문법이 요만큼 있어요 라는 거는 100% 다 외우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어휘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문법은 꼭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로 흐름으로 이렇게 엮었을 때 자연스러운 거 요거겠다라고 바로 짚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N2는 문제 어휘 지식과 독해까지 한 번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문제 8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문장 만들기 순서 맞추는 문제죠. 그래서 별표 자리에 들어갈 번호를 고르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나 다 읽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상 우리말로 넣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겠다 하면 거진 맞아요. 고치라와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요크 시라레타 요리대 잘 알려진 음식으로
この 아마사가 이 단맛이, 단 정도가 ちょうどいい, 딱 좋다. 나가 그러나 하고 뭔가 반전 내용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음 보니까요. 난때유 히토가 라고 하는 사람이 오이 것도다네. 많은 것이네 라고 해서 코토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뭐뭐인 것은 뭐뭐인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호응이 맞아야 될 건데 한번 흐름 볼까요? 1번에 잔넨나노와 아쉬운 것은 뭐가 아쉬울까? 일본대 일본에서 나지미노 나이 요리다. 나지미 하면요. 익숙하다인데 익숙하지 않은 요리다. 그리고 아프리카 요리가 아프리카 요리가 그럼 이거 조합했을 때 어때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아쉬운 건 일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요리라는 거다. 뭐 이렇게 흐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처음에 올 것 따지면요. 잔넨 나노와 그죠? 일본대 일본에서 아프리카 요리가 뭐죠? 나지미노 나이 요리다. 난때유 히토가 오이 것도다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뭐 혹은요. 잔넨나노와 아프리카 요리가 일본대 해서 중간은 충분히 바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몇 번 찾는 거냐면요. 마지막 자리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법의 마지막 파트인 이 글의 문법 같은 경우는요. 글의 흐름 맞추기예요. 독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 고르는 게 아니다. 그냥 흐름 따라서 쭈루루룩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도 보시고요. 내용도 보셨을 때 쭉 가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칸이 뚫려 있을 거예요. 이거 풀어라 라고요. 자, 그럼 어때요? Q1. 질문 첫 번째는요. 앞에서 보니까 문장 마무리 됐는데 처음에 붙어 있다 라고 한다면 접속사 고르는 문제겠네요. 꽤 길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자면 요거 정답은 뭐 소노타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런 말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 Q2처럼요. 중간에 낑겨 있을 때는 여기 이 앞뒤 문장에서 적절하게 뭐 들어가면 맞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라고 했을 때 Q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치 말장난치는 것 같지만요. 중간 어휘는 똑같더라도 뒤에 이거 니 수를 쓸 건지 쿠 수를 쓸 건지 혹은 니 나루를 쓸 건지 쿠 나루를 쓸 건지 일단 아카루이라는 건요. 아카루이라는 건 밝다라는 거죠. 죄송해요. 아키라카죠. 분명해지다. 그래서 아키라카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다라고 할 건지 분명하게 되다라고 하게 할 건지 그죠? 이런 차이로 보실 수도 있겠고 아키라카 꾸라고 쓰려면요. 원형이 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3번, 4번은 완전 아니구나 해서 어울리는 거 찾아보시면요.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또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쭈루룩 하고 뭐 M5부터 M4, N3까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늘 익숙한 그 흐름이다. 단지 어휘와 문법 정도가 어려워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부담이 크게 없으실 거예요. 다음은요. 독해 보도록 할게요. 독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단문, 중문, 통합이해, 장문, 정보검색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우리 N2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요. 여기 문제 12와 문제 13이 되겠습니다. 쌤, 문제 이거 13에 장문 있잖아요. 이거 N3에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N3에도 있어요. 근데 N3에서는 내용 이해의 장문이었는데 N2에서는요. 주장 이해예요. 필자가 뭔가 주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좀 쉽겠죠.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에서 문제 10 단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늘 그렇지만 N3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어휘가. 이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문제 개수도 조금 더 많습니다. 5개가 되어서 좀 늘죠. 근데 늘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독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거 문제가 뭐다 라고 하는 것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만 요거 보기는 먼저 읽지 않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뭘 골라라. 이거에서 어떻게 하는구나 해서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찾아가셔야 한다라는 거 답을 여러분이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자, 문제 11. 중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온 거는 문제 총 4개가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있지만요. 보통은 3문제가 나와요. 한 지문당. 근데 어려울 경우에는 보통 2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지문당. 근데 이런 세트가요. 우리가 N2에서는 3개가 나옵니다.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덩어리로 1교시에 묶여 있다 그랬죠. 독해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휘와 문법에서 조금 시간을 좀 축약시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3문제, 그래서 어려우면 2문제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뭐다? 중문에서도요. 문제 여기 보기부터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먼저 뭐 필자에 따르면 해서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밑줄 친 표현은 무엇인가 라는 형식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늘 이런 형식이죠.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주제 찾아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자 문제 12에 통합 이해 되겠습니다. 이거 N2부터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거는요 좀 특이해요. 뭐냐면 첫 번째 A 지문, 두 번째 B 지문에서요. 얘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고 뭘 또 다르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거, 2번 같은 거 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요게 2문제가 나오는데 요게 딱 여기 2개 다예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 A와 B의 그 도찌라 어느 쪽의 그 글에도 후레떼 이루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든지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유형이구나. 이렇게 풀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요. 문제 13의 주장 이해, 장문 되겠습니다. 주장이 핵심이에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니? 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요. 한 지문당 3문제 해서 한 세트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메모하시고 본격적으로 지문에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거 또 말씀드려요. 자, 마지막에 해서 정보 검색 문제인데요. N3랑 또 마찬가지예요. 아, 너무 앞에 문제가 장황하니까 이거 못 풀겠어요. 그냥 포기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요게 또 꿀이에요. 틀리면 나만 마이너스 큰 항목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JLPT는 상대평가니까. 절대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남들 다 여기서 맞추는데 나만 마이너스 받을 경우에는 좀 타격이 크니까 꼭 맞추셔야 하는 파트,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꼭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 짚어 놓으신 다음에 전체 표로 가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문제는요. 하나의 큰 표같이 지문이 나오고 거기에 2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고 해서 각각의 중요한 것들 짚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독해 파트는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문제 개수를 적어드린 건요. 아, 내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겠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독해가 굉장히 많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70분 안에 푸셨으면 좋겠다. 독해는. 나머지는 그 앞에서 어휘라든지 문법에서 할애하시면 좋겠고요. 총 105분이었으니까요. 더 늘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난 좀 느리다 싶으면요. 다음은 청해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해 파트는요. 우리 N2에서는 이제 통합 이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건 좀 유니크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요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답은 듣자마자 문제지가 아니라요. OMR 카드에 메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끝나고 바로 걷어가거든요. 시험지랑 답지를. 그렇기 때문에 듣고 마킹 하시는 걸로 가셔야 된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제 이해 파트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보기들이 있네? 뭐 이거 굳이 읽어? 쉽지만요. 절대 안 돼요. 여기 있는 말 표현들이 청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대강 유추할 수 있고요. 내가 이거 핵심이다라는 거 빠르게 짚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부터 바로 메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사실 요거는요. 뭐 이런 좀 길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자, 여기 우리 이거 문제 1 과제 이해죠. 요게 핵심이에요. 끝까지 듣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누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남잔지 여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노아또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것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들 요거 흐름 따라서 쭉 메모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5개나 보통 6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건요. 이 과제 이해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예시 읽어주는 시간들 있죠. 그럴 때 최대한 많이 이 보기들을 읽어놔 두셔야 된다. 왜냐면 한국어로라도 메모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보충 이런 식, 주스 보충, 뭐 빠르게 그죠? 화장실 청소. 이런 식으로 한눈에 한국어가 더 사실 우리는 더 빨리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 메모 미리미리 빠르게 5문제, 6문제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쌤, 포인트 A랑 진짜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보기가 있는데 문제 안 나와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포인트 2에서는요. 미리 보기 읽을 시간이 있어요. 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제 2에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포인트 2에는 되게 또 재밌어요. 한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요. 뭐요? 이런 식으로요. 도시때 왜?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2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흐름은 잘 따라가셔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왜? 그래서 질문이 원하는 바를 찾으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6문제가 나오는 게 보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요. 개요 이해 되겠습니다. 쌤,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처음 시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전체 그 지문과 그리고 그저 문제와 보기 다 적으셔야 돼요. 조금 부담이 있게 느껴지는 파트. 그렇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예요. 약간 모순적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전체 지문, 이건 다 쓴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체크해 놓은 부분들만이라도 한국어로 딱딱딱 빠르게 메모하실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말차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 꼭 하셔서 最近一人で食事をすることが増えてきたように感じます하면 최근 혼자서 밥 그죠? 少し前までは 조금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걸 뭐라 그랬다? 모찌고항 모찌메시라고 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키워드들을 빠르게 짚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 연습하실 때는 전체 우리가 이거 해석부터 가셔야 돼요. 맨 처음 시작했다라고 할 땐요. 전체 먼저 듣기 전에 독해하듯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들어보고 이게 한국어로 해석이 되나 보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는 이제 전체에서 다 적지 마시고 키워드 짚는 연습하시는 식으로 가셔야 되는 게 뭐다? 개요이해다. 이런 문제 얼마나 나오냐면요. 5개나 나와요. N2부터는 확 늘죠. N3는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된다? 문제도 적고 보기도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제가 왜 이게 안 어렵다고 그랬냐면요. 전체적인 흐름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주제 찾아라 라는 게 요거 개요 2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짜잘한 건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자, 즉시 응답도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역시나 문제도 적어야 되고요. 보기도 적어야 돼요. 요거는요. 즉시 응답이란 말처럼요. 티키타카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키타카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12개 나오거든요. N3에서는 9개였는데 좀 문제 수가 늘었죠. 여러분들 집중력을 요하는 파트다. 왜냐면 순간 딴 생각하면 다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앞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この新しいプロジェクト完了までにどのくらい時間がかかりそうですか? 후루루루 끝나버릴 것 같지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뒤에 나오는 요 표현이에요.
도노쿠라이 시간가 가까리소 데스 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대답은 뭐다? 시간이 얼마 걸린다. 라고 해서 시간 관련된 말을 말하시거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린 대답 그리고 닫힌 대답 이렇게 크게 생각해 놓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1번 보니까요. 서ですね. 아, 글쎄요. 하고 말하는 거죠. 오소라크 아마 약 1ヶ月와 가까르 데쇼. 한 달은 걸리겠지요. 그래서 시간적인 대략적인 그 기간 말하고 있는 1번이 정답.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즉시 응답 파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많이 풀어보시면 많이 풀어보실수록 정답 확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많이 보시면 요거는 정답판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말 표현을 많이 쓰는지 이런 거를 유추하실 수 있는 또 교재가 되죠. 자, 다음은요. 통합 이해 되겠습니다. 이거 N2부터 나온다고 그랬고 되게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와 같은 경우는요. 총 3문제가 나와요. 근데 앞에 있는 이 1지문에 1문제 하는 그 두 세트는 익숙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익숙하냐? 이런 식이에요. 쭉 뭐 대화가 나오든 혼자서 말을 하든 해서 대화가 막 다 이어진 다음에 질문 이런 식이에요. 이건 좀 우리가 익숙하죠. 파트 1, 파트 2와 유사해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번 주말에 무엇을 만들기로 했느냐 뭐 만들기로 했는지 흐름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 고르실 수 있거든요. 이거 할래 했다가 저거 할래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여기 여기 3번 그래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요.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문제가 2개가 나와요. 요 한 지문에 등장인물이 몇 명이냐면요. 3명 나와요. 보통 3명. 왜요? 첫 번째는 뭔가 연설하는 사람, 프로그램에서 뭔가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걸 다 들은 남녀가 그래서 우리 어떡할까?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라고 했을 때 그 질문도 한번 보면요. 살펴봤을 때 여자는 뭐 그리고 남자는 뭐 그래서 보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의 하는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남자는 뭐 할지, 여자는 뭐 할지 해서 대략적으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갈수록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오답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추면 나한테 플러스가 크겠죠.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청에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 연습하면 충분히 고득점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의에서 사용한 어휘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캡처해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의 말인데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 어때요? 다 부정적이에요. 또 부사로 쓰일 때만 이런 식으로 열려 있구나. 그지만 거의 마이너스적인 표현이구나 라는 거 이미지화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요. 아마 좀 어색하신 표현들 많겠지만 이런 표현들 있죠. 환경이나 영역 같은 것들이 읽기도 읽기지만 한자에서 많이 나와요. 이건 N1까지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수 뒤에 이루어 놓은 그런 표현들 한자 덩어리들 있죠.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많이 틀리는 어휘 문제 되겠고요. 그 다음 보셔도요. 여기서 보신다면 아마 실제로 단계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일본어 이렇게 원서 같은 거 보실 때 인전에서 이거 어떻게 읽지 하는 것들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순수 일본어로 히토마에 이런 식으로 읽는다라는 것도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서는요. 여기선 특히나 검토라든지 보충 이런 말들의 장음 있죠. 장단음에서 켄토하고 짧지 않다. 호주하고 짧지 않다. 우까지 장음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나 도라이르처럼요. 이 한자 덩어리에서 동사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적 역시나 한자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험 전 필수 준비물 해서 정말 몇 번 얘기해도 이제 중요한 얘기들인데 필기도구 얘기예요. 절대 사인펜 쓰시면 안 돼요. 볼펜도 안 돼요. 뭐냐면 일본 시험에서 HB, 연필 또는 샤프 가져가셔야 한다. 그리고 틀렸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우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거 신분증.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험표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호, 그 몇 호 실로 들어가라라는 거 체크해야 하니까요. 시험 번호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뭐 4번, 5번 정도는 해두시면 좋겠다. 이런 좀 여유롭겠다라는 거 미리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JLPT N2 그래서 2025년 합격 전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근데도 쌤 어려운 부분 있어요 라는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 줘도 좋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요 저는 합격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